이 차량은 1999년 프론티오 2.5톤입니다. 프론티오 2.5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딱 보면 모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 프론티오 2.5톤 엠블렘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엠블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이 프론티오 1톤이 있죠. 이 친구는 이제 프론티오 1톤입니다. 근데 얘보다 커요, 이게요. 프론티오 2.5톤이. 그래서 이 엠블렘이 없을 때는 그냥 프론티오보다 더 큰 차량이면 2.5톤이구나,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파는 사람이 2.5톤이다 그러면 그냥 믿고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비슷하죠? 이게 비슷해요. 좀 얘가 좀 작고, 뭐 영어도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 캡 틸트라고 적혀 있고요. 뭐 얘도 캡 틸트라고 적혀 있고,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땐 크기만 좀 더 클 뿐이지 딱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2.5톤이에요 그냥 하면 그냥 믿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량을 한번 볼게요. 이 범퍼는 일단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부분은 스틸로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인 플라스틱, 안쪽인 탱탱 쇠죠. 쇠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떤 강한 충격에도 절대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자, 본네트 군데군데 부식이 상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뭐 부식이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발색이 되어 있고, 근데 나름 멋져요. 굉장히 멋지고요. 이 글씨는 제가 가려야 되는데 뭐 굳이 가리지 않겠습니다. 국제종합철거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만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한 수십 군데 있겠죠. 그래서 굳이 가리지 않았고요. 뭐 이거 안 가린다고 해서 뭐 제가 피해될 건 없으니까, 차주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간접 PPL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캡 틸트라고 적혀 있고, 이건 캐빈이 앞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캐빈이 앞으로 젖혀진다는 뜻이고요. 이 프론티어 2.5톤이라는 엠블럼이 여기 있고, 이게 원래 여기 달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원래 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있을 건 다 있고요. 99년에 비례했을 때 차가 굉장히 깨끗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요 공간이 있는 이런 킹캡이고요. 얘는 뒤에 공간이 있죠. 얘는 공간이 없네요. 이게 원래 공간이 원래 없이 생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반 캡이라서 없는 건지, 그건 좀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자, 이 문짝이 옆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이런 부식들이 굉장히 멋스러움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어요. 타이어오렘 쪽 이쪽 부분 부식이 전혀 없고요. 이런데 이렇게 녹색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녹색이 이렇게 있네요. 녹색, 원래 녹색 차량을, 최초의 녹색 차량을 요런 데도 좀 있고요. 요런 데도 좀 있네요. 최초의 녹색 차량을 올도색했다, 흰색으로,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이런데 보면 이제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안쪽에 다 녹색이 저쪽에도 배치되어 있는 걸 봐선, 아하, 이 차량은 태초에 출고 때 녹색이었구나, 하지만 차주분께서 흰색으로 올도색을 했구나,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강력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받은 거고요. 자, 프론티어는 간단합니다. 프론티어 특히 4고 유무는 간단해요. 뒤에 스팟 자국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팟 자국 옆에 반드시 이렇게 실리콘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 자국이 있는데, 사고 난 차량들은 이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막 되게 두껍게 붙여놓고요. 뭐 마치 가래떡처럼 이만큼 쌓아놓습니다. 혹은 이 스팟 자국이 없어지고 여기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용접하고 밀어내고 막 당겨내고 막 그런 일련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쌓여있지가 않고요. 사고가 없는 차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틸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얘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 캐빈이 앞쪽으로 이렇게 휙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적재함 쭉 날개를 한번 볼게요. 적재함 날개 이렇게 뭐 국제 종합 철거라고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굳이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국번을 모르면 이 전화번호는 사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가리진 않을게요. 연식에 비해서 1999년인데 적재함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밑에 하부부분 한번 볼게요.
하부도 굉장히 좋네요. 어떤 그 썩음썩음한 것들, 어디 썩거나 뭐 떨어지거나 차대에서 이탈되는 어떤 그런 부식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기름통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기름통 뚜껑을 상실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장갑을 이용해가지고 뚜껑을 대체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샤시에도 전혀 부식이 없고요. 뭐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은 뭐 부식이라고 사실상 저희가 보기 힘든 겁니다. 왜냐면 판 스프링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냥 부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차대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 안에 나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량이 마이티 차량들도 이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들어있어요. 이 나무의 정확한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아주 큰 화물차들은 이런 데도 다 나무를 다 사용해 가지고 적재함을 만들더라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핸드폰이 이게 점점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맨날 4K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핸드폰이 점점 고장나는 것 같아요. 자, 와, 굉장히 강렬하죠. 안쪽이 굉장히 깊고 넓고 어둡네요.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에 날개 안에도 이렇게 나무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적재함 날개에도 나무가 들어가 있구나,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라이트 다 달려 있고요. 여기도 태초에 녹색인 걸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자, 적재함 날개, 옆 날개보다는 좀 약간 상태가 좋지 않다. 뒷날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수석 날개 그냥 운전석 날개에 비해서 조수석 날개 역시 뒷날개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포뮬러 타이어, 민무늬 타이어가 달려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부식이 잔잔하게 있지만 전혀 어떤 적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강성을 크게 줄 만한, 부서질 만한 그런 부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자, 뒤에 보면 차대 넘버가 적혀 있죠? 자, 여기 XK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XK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1999년이니까. XK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화물차들은 뒤에 차대에도 그 고유의 차대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조수석 한번 볼게요. 조수석은 운전석과 틀리게 어떤 부식으로 인한 떨어져 나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도 부식으로 인해서 도장면이 많이 본체에서 이탈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쪽은, 이 겉은 이렇지만 이 안쪽은 더 심해요. 사실상 이 쿠키화 됐다 그러죠. 이제 쿠키처럼 이게 으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강도를 잃은 채 이 부식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1999년이라는 연식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차대 넘버를 한번 볼게요. XK011317, XK011317, XK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1999년 프론티어 2.5톤이구나. 우리가 그런 걸 손쉽게, 굉장히 손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전면부 유리 파손이 전혀 없고요. 괜찮네요. 본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영상의 길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설렁설렁 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찍다가 또 영상이 끊기면 엔딩이 좋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차량은 태초에 녹색 차량이었구나. 하지만 차주분께서 이제 흰색을 올드색 하신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100%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녹색으로 되어 있죠. 화물차의 사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음새들 이런데 실리콘이 다 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실리콘 작업을 해놓은 흔적들이에요. 이 화물차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앞에 전면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툭 사고가 나도 이런 부분들이 다 찌그러져요. 이런 부분이 다 찌그러집니다. 이 찌그러지면 어떡하느냐? 여기를 망치로 펴내고 당겨내고 갈아내고 용접을 하고 또 마무리를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놓고. 근데 그 일련의 공정들이 굉장히 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차들은 그런 거를 딱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펴낸 후에 망치질을 막 해놓으면 이런 데 막 부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데도 휘어서 잡아 뽑아서 망치질을 해놓으면 막 부식이 나서 딱 봐도 아 뭔가 이상한데 사고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화물차들은 이 전판 메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 쿠킹홀처럼 접히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검은색 저게 굉장히 화물차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탑승을 한번 해가지고 착자감도 맛보고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키로수는 189,675km고요. 화물차들은 그렇습니다. 이 한 바퀴 회전을 해요. 오래 탄 차량들은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999,999km에서 한번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이 아주 우렁차게 걸리고요. 기어봉이 왜 이러지? 기어봉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돌아가네요. 괜찮습니다. 여기 뭐 에어컨 장치겠죠? 에어컨 장치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여기는 다 가짜 멍텅구리 버튼이네요. 가짜 버튼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일련의 어떤 교란 효과를 주는 거죠. 마치 뭔가 작동이 되는 것처럼 교란 효과를 주고요. 여기 이렇게 각종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담배를 태우셨구나, 그런 걸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크락션이 예전에